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T테스트 6번째 마지막 시간 T테스트의 종류입니다. 3-6 종류별로 알아보자. 자, 우리가 앞에서 T테스트를 공부해 봤습니다. 다만 T테스트를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좀 이제 명확하게 T테스트의 종류와 종류별 계산 공식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뭐 아주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T테스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사실은 앞에서 계속 보아왔던 두 개의 샘플을 가지고서 테스트하는 투샘플 T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두 집단의 두 샘플의 평균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통계적 가설을 세워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A대학과 B대학의 남학생의 평균키가 같으냐 다르냐 이것을 보는 케이스가 투샘플 T테스트입니다. 두 번째가 사실은 원샘플 T테스트입니다. 이게 더 쉬운 거긴 한데요. 개념상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것을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 샘플 T테스트는 사실상 샘플은 한 개인 겁니다. 샘플은 한 개인 거고요. 한 개의 샘플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어떤 대학의 남학생의 키 178.5cm가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180cm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이 궁금하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이죠. 이 180은 어디서 왔느냐? 연구자가, 조사자가 그냥 궁금해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들이 있죠. 대한민국 전체 남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의 평균 키가 180cm였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난 후에 정말 어떤 대학 X라는 대학의 남학생의 키가 대한민국 평균과 같은지 다른지 알고 싶다. 이럴 때에 어떤 숫자, 정해진 숫자를 넣어서 이것과 같은지 다른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뮤는 정말 평균일 수도 있고 내가 관심 있는 그냥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 개의 집단이 아니라 샘플은 하나, 집단은 한 개인데 이 한 집단의 평균값이 내가 생각한 그 값과 같으냐, 다르냐를 비교하고 싶을 때 원 샘플 T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paired T테스트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역시 샘플은 한 개입니다. 한 개의 샘플인데 시간적으로 다르게 before와 after의 평균값을 구해서 before와 after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before와 after라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예를 들면 어떤 클래스의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시험을 쳤습니다. 처음에 영어 시험을 쳤더니 76.4점의 평균 점수가 나왔고요. 이 이후에 새로운 교재, 새로운 어떤 학습법을 가지고서 적용을 한 후에 나중에 다시 영어 시험을 쳤는데 물론 다른 시험이겠죠. 같은 수준의. 그랬더니 84.1점이 나왔다. 이때 새로운 교재 혹은 새로운 학습법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싶다라고 해서 before와 after를 비교해 볼 때에 하는 것이 paired T-테스트입니다. 왜냐? 이 샘플과 이 샘플은 pair, 같은 샘플인 거죠. 그래서 paired T-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공식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T-테스트를 할 때 예를 들었던 건 투샘플 T-테스트이고 그 투샘플 T-테스트인 경우에 사용하는 공식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그냥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분자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대로 평균값의 차이이고요. 다만 이 분모 부분, 즉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NA와 NB는 A라는 대학의 남학생의 숫자, B라는 대학의 남학생의 숫자, 샘플 사이즈를 말하고요. S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데 이 S제곱은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서 아랫부분은 당연히 그 두 개의 샘플 사이즈에서 마이너스 2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분산입니다. A 대학의 학생이 100명이면 100명 하나하나를 넣어가지고 그 한 학생 마이너스 이 대학의 평균인 178.5를 빼서 제곱을 더하고 또
빼서 제곱을 더하고 이걸 다 더한 거. 여기 마찬가지죠. 비대학의 모든 학생에서 179.9cm를 빼서 다 제곱을 해서 더하는 이 시그마가 여기 있죠. 각각. 이걸 분산이죠. 사실은 분산 개념인데 분산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S 스퀘어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때의 DF도 조금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개념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세부적인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긴 했으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투 샘플 t-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요런 복잡한 수식을 쓰진 않았습니다. 원 샘플 t-테스트가 사실은 우리가 적용한 계산 공식에 가장 적합하죠. 원 샘플 t-테스트 어떤 대학 학생의 남학생 평균 키가 182냐 아니냐 이때 이 180이 뮤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페어드 t-테스트는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원 샘플 t-테스트와 똑같은 공식을 씁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실은 굳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부분이 뭐 뮤가 되고 요 부분이 76.4점이 x바가 되긴 하겠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x바 before, x바 afte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케이스에서 개념상으로는 분자 쪽에는 차이가, 분모 쪽에는 표준 편차가 들어간다. 개념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공식을 외워야 할까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 t-테스트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통계가 어려운가, 특히 기초 통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어려울까를 고민을 해보면 저도 그랬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수학이나 통계하기 어려운 사실 주요한 이유는 항상 우리는 강압적으로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어서 계산한 후에 그 계산의 정답을 문제의 보기 중에 찾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정답 찾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어댔죠. 저도 고등학교 때 정석에 있는 통계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대학에 들어가서도 교양 통계 과목에 시험을 치기 위해서 역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뭐 P값이 어떠냐, 0.05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것만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통계학 전공자가 되려 하거나 뭐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겠다면 뭐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일반인이나 학생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외워야 할 필요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석사 박사 공부를 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장에 들어갈 때 항상 뭐 치트시트라고 표현을 하죠. 공식을 한 장 정도에 써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공식만. 계산은 그리 중요치 않다. 공식을 외우는 건 그리 중요치 않다. 이것의 개념을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였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정답 찾기보다는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산은 대부분 컴퓨터가 해줄 겁니다. 거기에 맡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t-테스트 6번째 시간, t-테스트의 종류, 3-6 종류별로 알아보자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t-테스트를 컴퓨터상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